안녕하세요. 마을교육공동체 TV 시청자 여러분,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레비나스의 타자와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과 이후에 다양한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책을 만나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존 듀이와 교육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레비나스와 듀이를 비교한 내용이 있었어요. 듀이를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레비나스라니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해서 레비나스 개설서 2권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베른하르트 타우렉이라는 분이 쓰고 변순용이라는 분이 옮긴 레비나스라는 책이고요. 다른 하나는 김연숙이라는 분이 쓴 레비나스의 존재와 다르게 본질의 저편 읽기라는 저작이었습니다. 정말 난해하기 짝이 없는 책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을교육 공동체를 일구는 제 입장에서는 눈에 확 들어온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타자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앞서서 언급한 두 책의 내용에 근거해서 레비나스의 타자가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함의하는 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레비나스는 1906년 1월 12일 리투아니아에 있는 카우나스의 유태인 집안에서 태어나 프랑스 스트라부스 대학에서 철학 공부를 시작했고 독일의 프라이부르그 대학에서 후설과 하이데거의 강의를 듣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1930년 프랑스 시민권을 얻었는데 2차 세계대전 중 전쟁 포로가 되었고 그의 가족 모두 나치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되는 비극을 겪었다고 합니다. 사실 타자란 무엇인가는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레비나스는 이를 인식론이나 존재론의 방법이 아니라 윤리학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현대 철학의 탄생은 서양 철학을 지배해오던 합리적 이상, 합리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철학자가 하이데거죠. 그는 현존재와 실존의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레비나스는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학, 특히 지향성이란 개념을 비판했습니다. 레비나스는 하이데거가 존재와 현존재를 구분하였지만 분리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즉 레비나스의 관점에서 나와 타인은 본질적으로 분리된 것이죠. 그는 타자를 동일자로 소급시키는 전체성에 반대하면서 동일자와 타자 그리고 나와 타인의 분리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분리야말로 타자의 중요성과 연결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새로움은 타자로부터 옵니다. 어떤 존재 속의 새로움, 존재 유지와 다름을 나타내는 것은 타자에 의해서라고 말합니다. 레비나스의 말은 맞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나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누구도 타자가 없이 존재할 수가 없죠. 레비나스는 인간의 유한성과 타자를 연결시킵니다. 레비나스는 존재, 즉 영어에서 being이라는 단어가 독특하게도 존재함이라는 동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주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은 어린아이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늙고 결국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쇠락해지면서 죽음에 이르지요. 때문에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로 보았고 실존을 각성한 현 존재가 한 번뿐인 자신의 삶에 고유한 것으로 그 진정성을 되새기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레비나스는 관점을 바꿔서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거나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 즉 타인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인간은 타인의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에 대해 사유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죠. 이는 다시 타자성으로 연결됩니다. 레비나스는 진정한 평화는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편안히 있는 것, 마음의 안정을 갖고 휴식을 취하는 상태로 매우 자기 만족적인 안온한 상태로 이해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레비나스는 진정한 평화란 이웃의 근접성을 전제로 해서 정립되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는 평화를 인간 동일성의 단순한 확신으로 안정을 형성하는 자유로 자신의 동일성 속에 근거를 둔 존재의 휴식만으로 형성될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어쩌면 절대자인 신이나 해겔식의 절대정신에 비추어 본다면
매우 수동적인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비나스는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한계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는 행복을 육체를 가진 삶과 연결시켰고 감성을 중요시했습니다. 레비나스가 통찰한 것처럼 인간은, 그리고 현대의 뇌과학이나 진화심리학이 밝혀낸 것처럼 타자의 고통에 민감한 존재입니다. 레비나스는 감성은 타자의 고통으로부터 등 돌리지 못하고 마치 그의 고통에 전염된 듯한 민감성으로 자신을 흐트러뜨리고 당혹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타자에게 노출되어진 주체가 받게 되는 수동성 또는 상처를 인내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레비나스는 타자에게 노출되는 인간들 사이의 근접성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근접성의 의미는 공간의 두 지점이 그 지점 간의 사이를 좁혀주는 것 같은 기하학적 의미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 의미는 휴머니티를 전제한 것에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이에게 다가가는 것, 다른 이와 이웃한다는 것, 교제를 나누는 것과 같은 인도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레비나스의 타자 개념은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향하는 공동체적인 삶과 깊은 상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신의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가족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희망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내 자녀만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려고만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인간 조체가 타적 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기나 할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타자들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 타자들이 낯선 자들이 된다면, 그 타자들과 우리가 소통할 수 없다면, 심지어 그 타자들이 우리에게 위협적이라면 타인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레비나스의 제안대로 우리가 타자의 고통에 민감하고 타자와 근접성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인간다운 삶을 모색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을교육 공동체는 교육운동, 사회운동, 문화운동입니다. 거대사와 국가를 바꾸기 위한 실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일상의 시공간에서 타자와 공감하고 교류하고 연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레비나스의 타자 개념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몇 가지 단상 14번째, 레비나스의 타자와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주제로 짧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을교육 공동체 TV 시청해 주신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